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연중 최고치 돌파를 앞두고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데 또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좀 괴상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힘이 없는 것은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 뭐 요런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여기서 한번 치고 조정을 받든 그냥 받든 그 조정은 거의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근데 큰 틀에서는 이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예,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매매도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가져가고, 물론 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만한 그런 종목에 한정해서 가져가고,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조금 덜어내고, 싸면 사고 비쌀 때는 덜어내고,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툭툭 차 나가는, 요런 대응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뭐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지만 한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수가 어쨌든 여기 꺾이는 어떤 한계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 요 검은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꺾이면 나쁜데, 지금까지 이 흐름을 가져오면서 두 번 딱 꺾였습니다. 근데 이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이 개념은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3거래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을 갖고 있는 기술적 지표, 거기를 이탈하고 3거래일을 회복하면 다시 잡는 거고, 예. 못하면 이제 그 뒤에 회복하더라도 그게 나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가벼운 조정이냐 큰 조정이냐에 따지면 가벼운 조정이고, 가벼운 조정이라 하더라도 한 번 얻어맞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6개월간 시장이 그렇게 나빴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조정받으면 이게 진짜 가벼운가를 하더라도 계좌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한 5월? 5월의 계좌 상태로 돌아간다. 지수는 이거밖에 안 내렸는데 내 계좌는 이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심리가, 와, 지난 4달 동안 뭐 했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가기 시작하면 또 재미없는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됩니다. 심리에 금이 가게 된다는 건 일종의 후회를 한다는 거고, 이 후회를 하는 것은 다음에 결단을 둔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결단을 둔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 의존을 한다. 시장에서 남의 것을 참고를 한다라는 것과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말씀 많이 드려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남에게 의존한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남의 것을 보고
의존한다, 남의 것을 보고 참고한다. 이거를 다루는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적어도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내가 세계 최고다. 왜냐하면 남들이 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기 돈을 벌고 내 돈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세상인데, 그런 것보다 내 손톱 끝이 하나 깨져가지고 아픈 게 더 크게 와닿는 게, 예,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만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건 내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 자산은 내가 제일 잘 지킬 수 있다. 제일 잘 불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네가 조금 하네, 네 말이 맞네, 이런 거. 근데 의존한다는 것은,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제 주식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재미없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조정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밀렸습니다. 뭐 똑같이 재미없는 흐름인데, 그나마 뭐 코스피보다 나은 것은 대외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뭐 정치권의 어떤 시각이 우호적이다, 코스닥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로 들 수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아마 같이 받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준만 따지고 보면 코스닥은 이미 한번 훼손이 됐습니다. 한번 훼손이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리셋이 돼서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 상승한 기간이. 그래서 조정 받더라도 뭐 이런 형태가 돼서 크게 뭐 타격을 받는 건 없을 겁니다. 코스닥이 조정 받는데 해도 코스닥 지수하고 또 연동되는 종목이 코스피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분위기 나쁘다 이런 정도로 끝날 거고, 그 뒤에는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좋아질 거니까, 굳이 나누면 중소형주들 당장은 뭐 대형주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월 이후로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연쇄 폭발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요건 3억 원, 확정,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은 3억 원 던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12월 뭐 26일에 던져도 됩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은 지금부터 팔아 나가야 됩니다. 영향을 안 주려면. 그러면 이제 서로 팔기 시작하는 상태가 될 거고, 얘가 팔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용잔고가 문제가 생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신용잔고에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뭐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밖에 파악이 안 되는 스탁론을 사용한 부분에서 또 폭발이 일어나면서, 대주주 요건 회피하려고 팔기 시작해서 주가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신용잔고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 차원에서 이런 흐름은 안 나오지만 개별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고, 두 번째, 오히려 100 종목이 낮다. 이 100 종목이 뭐냐면, 미수 불가, 신용 불가, 대출 불가. 이 종목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 종목에서는 뭐 그런 걸로 터질 일은 없는데, 적당히 신용 미수 쓸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대주주 요건 회피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카카오 게임즈 어제 제가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렸는데 무슨 기술적 반등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결국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 오늘 한때, 그래도 2.96%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거 50%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해서 2% 먹고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충족을 하는 건데, 반등을 이제 멈췄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추가로 나올 것인지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자리에서 멈췄다는 건 확실합니다. 보통 이제 확실하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만큼 먹을 게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승부를 봐서 먹는다. 그래서 이거 얻어맞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만 딱 먹는다 이런 관점인데, 그게 요겁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대형주하고 이런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게. 중소형주들은 죄다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차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탁 넘기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종목에서의 차트고, 대형주는 그렇게 특정 세력이 주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잘 맞습니다. 그 개념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분이나 세미콘라이트는 지들이 때 되면 오르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가냐 마냐를 삼성전자가 그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흐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62,800인데, 일반적으로 신고가 돌파하면 탄력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대형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긴 합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해서 이제 팔 사람이 없네, 더 가겠네, 이런 관점보다는 비싸졌네, 이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에 있어 가지고 신고가 돌파는 중소형주의 수급에 의존하는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의미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한번 살짝 돌파하고 꺾이지 않겠냐, 이런 정도. 근데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배터리 데이 앞두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주들 몽땅 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걸로 전기차 관련주들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그 영상 보시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거 팔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지가 어떻게 미래를 아냐? 당연히 미래 모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가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지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화학은 이 주가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정도.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영상도 나중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